첫 번째 경기 PSG 대 르하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점유율과 이선 침투 전개를 활용하는 전술의 정점에 있는 팀이다. 하지만 주중 아스톤 빌라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면서 주전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볼 간수와 템포 조절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크바라트스켈리아와 덴벨레는 측면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강한 템포보다는 상황에 따라 볼 점유 중심으로 전개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는 마르키뉴스 중심으로 안정적인 압박 회수와 라인 조절이 이뤄지며 무리한 전진보다는 실점 억제 위주의 운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르하브르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 안정과 빠른 전방 전개에 초점을 맞추는 하위권 대응형 팀이다. 아예오는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지만 포스트업 능력이 떨어져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마레와 카지미르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은 활발하지만 역습 시 연결 속도와 정교함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 수비는 박스 근처 밀집 수비에 강점을 두고 있으나 전술 유연성과 빌드업 완성도는 낮아 수세적인 흐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PSG와 같은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일선 압박 없이 라인을 내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은 체력적 부담 속에서도 전력적 우위, 템포 조절 능력, 이선 중심 전개 효율을 앞세워 르하브르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르하브르는 수비 집중력은 갖췄으나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전체 전술 완성도의 한계로 인해 득점 기대치는 극히 낮다. 이번 경기는 PSG가 안정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취대 득점은 제한적인 흐름으로 전개되며 언더 성립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두 번째 경기 AC 몬차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앙 밀집과 수적 우위 확보를 통한 실리 운영에 중점을 두는 팀이다. 단이 못하는 박스 안 활동량은 많지만 득점력보단 연계 쪽에 치우쳐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한 타입이다. 케이타는 좌측 측면에서 볼 운반 역할을 수행하나 볼 배급 이후 공격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잦다. 아크파아크프로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나 전진 성향이 낮아 공격 전개가 느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비는 3백 기반이지만 측면 전환과 박스 근처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빠른 침투에 흔들리는 구조다. 최근 3연패 동안 경기당 평균 1.66실점을 기록하며 특히 후반 라인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 중이다.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측면을 넓게 벌리고 빠른 침투 중앙 연계의 완성도를 갖춘 팀 컬러를 보인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우위와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며 다비드 네레스는 오른쪽에서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슈팅 타이밍 선택이 훌륭하다. 폴리타노는 좌측에서 컷인과 공간 침투를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빈틈을 파고드는 능력이 강점이다. 미드필드는 3선 모두 빌드업 조율에 능해 상대 압박을 쉽게 풀어내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 강하다. 수비는 더블 커버 라인을 구축해 전개 차단 박스 커버까지 일관된 응집력을 보이는 구조다. 문차는 단이 모타 마이너스 케이타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방 템포 유지가 어렵고 최근 3연패 흐름 속에서 공격 전개의 유기성 저하와 박스 근처 결정력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태다. 반면 나폴리는 루카쿠의 중심축 아래 전개 속도 측면 침투 중앙 연계에서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하며 몬차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한 역습 구조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맥킨과 틸레만스는 중원 조율과 이선 침투에 강점을 보이지만 주중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상태다. 특히 틸레만스와 맥킨은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를 동시에 요구받는 포지션이기에 중원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비진은 최근 연이은 일정으로 인해 라인 유지와 집중력 측면에서 다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이삭 마이너스 반스 마이너스 머피로 구성된 공격 삼각편대의 기동력이 중심이다. 이삭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반스는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좌측 공간을 지배하는 유형이다. 머피는 이선과의 연계를 통해 빠르게 박스 진입을 유도하며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팀 간격 유지, 전방 압박, 박스 근처 효율 모두에서 아스톤 빌라보다 나은 컨디션을 기대할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전술적 구조는 유지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는 점에서 경기 체력과 집중력 모두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뉴캐슬은 신선한 컨디션과 공격 삼각편대의 날카로운 전개를 앞세워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아스톤 빌라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체력과 활동량에서 앞서는 뉴캐슬이 실속 있는 전개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레가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밀도와 전방 효율적 침투를 중심으로 한 실속 전술을 운영하는 팀이다. 라리는 제공권과 피니시 타이밍에서 강점을 가진 자원으로 세트피스 및 세컨드볼 상황에서 결정력 높은 피니셔다. 다니 로드리게스는 이선에서의 조율과 박스 근처 연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사무 코스타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안정성과 중원 압박 시 전진 템포 전환에 강점이 있다. 수비는 5명이 좌우 넓게 배치돼 있어 측면 침투 차단과 박스 앞 공간 밀집이 뛰어난 구조를 유지한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안정성과 공간 장악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팀이다. 레가네스는 4-5-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중앙 밀집과 단기 전환 위주의 운영을 선호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요르카로의 장거리 비행에 따른 컨디션 저하와 이동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한다.
단이 라바는 중거리 타이밍은 좋지만 볼 배급 정확도와 1차 압박 대응력이 낮다. 아드리아 알티는 활동량은 많지만 침투와 연계에서 전술 유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박스 바깥에서의 결정적 패스는 가능하지만 기복 있는 퍼포먼스로 인해 팀 전체 흐름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 수비는 블록을 형성하긴 하지만 좌우 커버 속도와 박스 안 혼전 대처에서 미흡함이 있다. 마요르카는 500 기반 수비 안정성과 박스 안 침투 효율에서 전술적 일관성과 공간 장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홈 특화형 팀이다. 레가네스는 비행거리와 컨디션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의 템포, 유지나 전개 흐름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효율적인 전개와 수비 안정성 그리고 체력적 이점을 앞세워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 안정성과 박스 근처 압박 구조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실리형 팀이다. 1-2치는 투톱과 윙간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박스 외곽에서 연계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한다. 스카크는 좌측에서 왕복을 오가며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도우며 시퍼는 활동량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커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비는 3백 기반으로 박스 근처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며 전체적인 조직력은 높은 편이나 역습 전개 시 속도는 다소 아쉽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율과 피리이-데미로비치 조합으로 마무리 흐름을 형성하는 팀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핵심 전개 고리인 볼테마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함에 따라 전방 전개 템포와 마무리 연결 속도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데미로비치는 제공권과 박스 침투 능력은 있지만 볼터치가 제한되면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피리 역시 단독 돌파보다 패턴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기에 중앙 조율 부재는 곧 전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수비는 포백 중심이지만 중앙 미드필드 커버 속도가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볼테마드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조율 마이너스 패턴 플레이 마이너스 세밀한 마무리 연결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우니온 베를린은 박스 근처 수비 숫자를 늘리는 전술적 운영을 통해 상대의 템포를 끊고 흐름을 평준화시키는 데에 익숙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양팀 모두 공격 연결 고리가 약해지고 있으며 전술적 유기성보다 수비 응집력이 더 돋보이는 흐름 속에서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 조직력 싸움으로 흘러가며 무승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 빠른 전개, 침투 타이밍을 고르게 활용하는 전술적 유연성이 강점이다. 엠볼로는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와 공간 침투에 능하고 최근 경기에서도 박스 근처에서의 볼 지배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비에레트는 이선에서 중거리 시도와 세컨드볼 처리가 인상적이며 미나미노는 좌우 사이드 전개와 볼 연결 조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비는 포백 라인을 중심으로 중원과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며 상대가 속도전보다는 볼점 위로 나올 경우 오히려 역습 상황을 효과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 조절과 템포 변환이 빠르고 선제 득점 이후 흐름을 완전히 틀어지는 능력도 강하다. 스트라스부르는 3-4-3 포메이션으로 측면 전개와 이선 활용 중심의 전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비 안정성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애매하는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고립되는 상황이 많으며 아무-함에 해오는 연계보다는 단독 돌파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바코는 미드필드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고 빌드업 전개에서 단순한 패턴 반복으로 인해 중앙 압박에 쉽게 막히는 상황이 잦다. 수비는 3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특히 박스 근처 침투 수비와 윙백의 커버 범위에서 반복적인 실점 루트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측면 크로스 수비와 2차 볼 집중도에서 잦은 허점을 노출하는 중이다. AS 모나코는 최근 전방 삼각 편성이 안정화되며 엠볼로의 득점 결정력과 미나미노 비에레트의 유기적인 전개 루트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3백의 간격 노출 중원 압박 저항력 부족, 윙백 수비 커버 미흡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비 구조에서 명확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하고 후반엔 확실히 경기 주도권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